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세상이 사실은 전부 우리 마음속에서 상영되고 있는 한 편의 영화와 같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고대 불교의 가장 혁신적인 사상 중 하나죠. 바로 유식 철학. 즉, 세상은 오직 마음뿐이라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수천 년간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거대한 역설입니다. 맞아요. 모든 게 그냥 마음의 작용이라면 왜 이 커피잔은 손에 단단히 잡히고 찬바람이 불면 몸이 덜덜 떨리는 걸까요? 이 생생한 현실감의 비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심오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갈 여정입니다. 먼저 마음이 가진 이 거대한 역설에서 출발해서요. 현실이 사실은 하나의 이름표에 불과하다는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세 가지 변신 과정을 알아보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삶에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식학에 대한 옛날 문헌들을 보면요.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당시 불교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던 거죠. 아니, 세상에 오직 마음만 존재한다면서 왜 당신들 경전에서는 나도 있고 여러 사물도 있다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모순 아니에요? 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유식학의 대가인 세치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자아와 모든 사물은 그저 임시로 설정된 것일 뿐이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현실은 하나의 이름표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임시적인 설정, 다른 말로 가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는 존재와 내 주변의 사물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편의상 붙여놓은 이름표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나라는 이름표부터 한번 떼어볼까요?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나, 즉 자아입니다. 유식학에서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영혼 같은 건 없다고 말해요. 나라는 건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는 생각과 감정의 묶음에다가 우리가 그냥 아무개 나는 이름표를 딱 붙여놓은 것과 같다는 거죠. 두 번째 조각인 법.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는 걸 한번 보세요. 그건 사실 나무 조각과 못의 조합일 뿐이잖아요. 그럼 나무는 또 뭘까요? 더 들어가면 세포와 분자의 집합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 역시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의미를 부여한 이름표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이름표라는 개념이 정말 놀라운 건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다는 성자들, 그리고 세상을 구성한다고 믿는 흙, 물, 불, 바람 같은 원소들, 심지어 다른 철학에서 말하는 어려운 개념들까지 우리 마음이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임시적인 설정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현실이 그냥 편리한 이름표들의 모음이라면 대체 그 이름표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붙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현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작동 원리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식 철학의 진짜 핵심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의식, 즉 마음은 그냥 가만히 세상을 비추는 거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창조해낸다는 생각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당시 얼마나 독특했는지 알려면 다른 고대 인도 철학인 상ఖ్야와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상ಖ್야 철학은 세상을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명의 배우가 추는 춤으로 봤어요.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유식 철학은 말합니다. 아니, 배우는 단 한 명, 바로 마음이다. 정신도 물질도 모두 그 마음이 쓰고 있는 다른 가면일 뿐이다. 라고요. 유식학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분석해냈습니다. 의식이 스스로를 변형시켜서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구축해내는 세 가지 주요한 단계를 밝혀낸 거죠.
이 세 가지 변신은 마치 현실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세 단계 같아요. 첫째는 모든 경험의 씨앗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시작해서, 둘째는 나라는 감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아 제조기를 거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구체적인 세계를 그려내는 세계 화가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세 단계가 바로 우리 현실의 설계도인 셈이죠. 첫 번째 변신은 마음의 가장 깊은 층, 바로 창고 이식입니다. 이곳을 우리 삶의 모든 경험과 행동이 데이터처럼 저장되는 거대한 무의식의 하드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도 빠짐없이 씨앗이라는 형태로 이곳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이숙인데요. 글자 그대로 다르게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심었던 선한 행동이라는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즐거운 경험이라는 열매로 익어가고, 반대로 악한 행동의 씨앗은 괴로운 경험이라는 열매로 익어간다는 거죠. 이 창고는 바로 그 씨앗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 변신은 바로 자아 제조기입니다. 이 의식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저 깊은 창고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경험의 씨앗들을 재료 삼아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 공장에서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생산되는 겁니다. 이 자아 제조기는 정말 끈질기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저 창고에서 흘러나오는 경험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거기에 이게 바로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작은 착각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자만심과 욕심, 집착이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나라는 주인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무대겠죠. 마지막 세 번째 변신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그리는 세계화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오감과 생각이에요. 네, 바로 이 6가지 의식이 함께 힘을 합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저 깊은 창고에서 익어가는 씨앗을 기반으로 자아라는 렌즈를 한번 통과해서 그려진 한 폭의 그림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과 연결 지으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설명이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든 복잡한 설명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유식학은 그냥 어차피 세상은 다 환상이니까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경험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그 설계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고통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꿰뚫는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은 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유식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엄청난 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니까요. 자,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